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SKI 테크놀로지 MSCI 편입으로 40만 원 목표 주가 갈 수 있는지 주가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도대체 어떤 이슈를 받아야 추가적인 급등세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후속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던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급등, 한솔 케미칼 같은 경우에 눌림목 이후에 14% 정도의 급등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후속 종목들도 제가 담으라고 말씀해 드렸고 뭐 짧게는 5%에서 크게는 한 4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후속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후속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잘 날아갔는데 SKI 테크놀로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나마 오늘 MSCI 편입되게 되면서 단기 반등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어제까지 좀 답답함이 좀 풀리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썩에 안 차죠.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언제 어떤 이슈를 타고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언제 상승할지 우리가 예상하기 위해서는 요즘 가장 많이 상승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왜 상승했는지 제대로 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대로 된 분석을 해야지 SKI 테크놀로지가 언제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즘 SK 그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 잘 움직였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2차전지 관련된 기업 중에는 이제 특히나 소부장 중에 소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설명 드렸습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부품과 장비와 좀 다르게 기술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기술 성장에 대한 기대감, 뭐 지금은 전체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갈 수 있을 만한 기대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잘 움직였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 볼 점은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이었죠.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밀도가 높아야지만이 한 번 충전했을 때 길게 주행을 길게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양극재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급속 충전, 실리콘을 섞으면 섞을수록 급속 충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충전하는 데 시간이 짧게 걸릴수록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음극재의 기술 발전도 중요하고, 전해질,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에너지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전해질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뭐 대충 어떻게 생겼냐면 양극재는 이렇게 생겼고요. 뭐 종류가 많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실리콘을 얼마나 섞는지가 중요하고, 전해질 있고요. 분리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그들 중에서 요즘 가장 큰 급등을 보여줬던 기업들이 뭐냐면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급등했습니다. 가장 큰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뭐 양극재,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NNF 정도까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주가의 상승력을 보시면 큰 종목들을 위주로 가져왔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게 130%, 에코프로 BM은 90%, 코스모 신소재는 70%, NNF 같은 경우에는 40% 정도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단기적으로도 요즘에도 단기적으로 짧게는 한 10%에서 길게는 한 40%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가장 잘 올라갔을까? 왜 SKI 테크놀로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왜 이 기업들이 잘 올라갔을까? 어떤 이슈를 기반으로 많이 올라갔냐면 바로 이 이슈입니다. 애플카가 국내 방문해서 SK하고 LG를 만났다. 그래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걸 봐도 사실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께서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 뉴스만 보면 여러분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왜 이렇게 급등했느냐? 이 양극재는 종류가 많다라는 설명을 여러분들께 드린 바가 있죠. 뭐 요거 너무 많죠, 여러분들. 너무 많은데 대충 구분해 드리면요. 요 중간에 LCO, NCM, NCA, 그리고 LMO, LFP가 있습니다. 복잡한데요. 구분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코발트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코발트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코발트라는 게 들어가는 게 있고 코발트가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정확히 나눕니다. 이해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코발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상용화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무리 훌륭한 기술이라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쓰지 못하는 너무나도 고가의 가격이라고 한다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코발트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면서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이 2차 전지의 배터리량을 늘리는 게 이 양극재 물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코발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NCM하고 NCA가 가장 주목받는 현재의 모습이죠. 그에 비해서 이 코발트가 없는 기술력들도 열심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오곤 있는데요. 아직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지금 현재 특히나 LFP라는 여기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요것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으로 코발트가 들어간 것에 비해서 전체적인 이 배터리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행을 길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코발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싼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LFP라는 것도 상용화되기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뭘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리튬하고 코발트만 쓰는 것은 비싸서 못 씁니다. 그리고 아직 리튬하고 망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건 아직 개발 중이고 뭐 그 이외에 나트륨을 써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그것도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럼 당장의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건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은 NCM이고요. 그리고 NCA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현재 LFP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눠보면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비싼 코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적 비싼 것 다만 이 굉장히 장거리 주행에 유리한 것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로 영위하고 있고요. 비교적 저렴해서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LFP라고 해서 리튬 철인을 기반으로 한 것은 바로 중국이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교적 싸고 저렴하다. 그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라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높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고요. 낮은 에너지 밀도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 세계는 고가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기술, 코발트가 들어간 기술을 위주로 사용했고, 이 코발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들, 단점이 있지만 굉장히 싼 것들 위주로 해서 저가형 모델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지금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전기차를 현재 밀어버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지금 미국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전부터 준비해왔던 중국의 이 전기차 규모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 들어가서 수익을 보기에 굉장히 탐스러운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즘에 전기차의 가장 대장으로 불리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고가형 모델들을 바로 LFP로 바꾸는 모습입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 상용화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출 내기 위해서 배터리를 교체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이걸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굉장히 안 입곱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중국의 성장이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미국이 현재 전 세계 가장 1등 아니겠습니까? 패권을 위협한다라는 명분하에 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이 미국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 현재 흐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는 이야기를 이 바이든 대통령도 꺼내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어졌던 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바이든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재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이탈이 진행됐고요.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공장을 8개나 옮겨갔습니다. 인도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친미 국가이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애플카에 대한 일정이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지만 2023년에서 2024년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 애플카의 선택은 바로 중국의 주요 배터리가 아니라
이 한국에 코발트를 쓰는 배터리를 사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물론 전 세계 가장 큰 시장 중국하고 미국의 시장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이미 중국 시장은 자신들의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는 경우도 많고 이 미국은 특히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코발트가 들어간 이 2차 전지 부품들을 소재를 사용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미국은 전기차 시장만큼은 지금 현재 코발트를 사용해서 주력 배터리를 사용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애플가가 바로 SK하고 LG의 배터리를 만나자마자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한 겁니다. 실제 이 애플카가 한국만 접촉한 게 아니고요. 중국 기업들도 많이 접촉했지만 특히나 이번에 접촉했을 때 양극재 관련된 이유가 급등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는 이유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해해 주셨죠? 제가 이게 어려운 부분을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생략한 부분이 많은데 일단 전체의 큰 흐름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뭐 제가 매일 라이브 7시 방송에 오후 7시 방송에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들어와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국에는 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선택할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배터리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을까?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대감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찾아보기 위해서는 이 2차 전지의 특성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2차 전지의 특성은 뭐냐면 굉장히 무겁고 부피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가서 수출해서 가져가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자연스럽게 미국에 대한 현지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전부터 뭐 LG, 삼성, 롯데, SK 미국 공장을 늘리고 있었지만 특히나 전기차 부분이 강조되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강조되게 되면서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실제 국내 이런 대기업들을 따라서 관련된 소재를 만드는 기업들도 많이 진출했는데요. 양극 생산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생산을 따라간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이 지금 현재 합작 회사를 냈다. 합작 회사가 마그나죠. 마그나를 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 매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포스코 케미칼이 그 전에 가장 크게 급등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포스코케미칼 어마무시하게 급등했죠. 뭐 그때 당시에 이슈가 나온 다음부터 뭐 대한거래량 뜨고 나서부터 뭐 자연스럽게 130% 가량 어마무시하게 급등했기 때문에 실적에 비해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지금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포스코케미칼입니다. 매출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이해되셨죠? 그 이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는 중요한 게 여기 포스코케미칼은 공장의 부근의 부지를 이미 알아보고 있는 현재 상태고 빼도 박도 못하고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인데 SKI 테크놀로지는 아직 이야기만 내온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현재 미국 완성업체 포드와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게 되면서 앞당겨질 것 같은데 이 I 테크놀로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격적으로 짓는 건 2024년 정도 4년에서 5년에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완벽하게 짓겠다를 확정한 거 아니고요. 뭐 이거 확대해서 공장을 지을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아직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도로 오픈해 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직은 결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이해되셨어요? 그에 비해서 에코프로비엠, 요즘 가장 크게 급등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11월에 미국의 조지아주의 법인을 이미 설립했어요. 그러니까 SKI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한 발자국 나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최근에 무상증자까지 때리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그 이외에도 동아기업 같은 경우 전액 생산 지금 현재 공장을 가동한다. 이미 조지아주에 건립해서 착수해서 이번 연도 9월에 공장을 가동한다. 라는 부분이겠죠. 보통 그러면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 상태이겠죠. 기대감이. 그에 비하면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뭐 SKI 테크놀로지는 가장 비슷한 게 솔루스 첨단 소재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거예요. SK I 테크놀로지랑.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다른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미국 공장 설립 일정이 정해지는 이슈로 지지부진한 주가에 지금 현재 핵심이 될 만한 가능성, 그 뒤에 주가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하는, 횡보를 거치다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는 바로 미국 현지 공장의 추가적인 설비 투자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는 시점부터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이 한 차례 더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설명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속 종목으로 SKI 테크놀로지 솔루션 첨단 소재 NNF가 가장 베스트라고 보고, NNF는 다른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대감도 똑같이 존재하긴 하는데 가장 저평가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NNF 큰 상승은 안 나올 겁니다. 기존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만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이외에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솔루스 첨단 소재죠. 뭐 자꾸 제가 이름을 잘못 말하는데 써놨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SKI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후속으로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 세 가지 기업들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들 중에서 이미 MSCI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SKI 테크놀로지가 쉬었다가 출발하게 되면 대장축격으로도 한 번 더 움직일 만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제가 이 이슈가 이게 금방 AI 테크놀로지가 미국 공장에 추가적인 설비 투자하는 이슈가 뜨면 좋은데요. 제가 조금 횡보 기간을 거칠 수 있다는 설명드렸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최근에 2021년도 이번 연도 3월이죠. 이번 연도 3월에 폴란드에서 역대 최대 배터리 분리막 공장 투자했어요. 이미 돈을 좀 써버렸다고. 좀 돈을 한 차례 써버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공장까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투자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좀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금력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아마 이 이슈를 터뜨리기 위해서는 적정 구간 좀 횡보세를 보이면서 이번 연도 연말 정도, 이번 3분기가 아니라 한 4분기 정도에, 4분기라고 한다면 최소 못해도 뭐 9월, 10월, 11월, 12월 중에 터뜨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래서 61선 부근까지, 61선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올라올 때까지 횡보를 좀 어느 정도 거쳐가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0월달, 11월달, 12월달 부분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을 하나 더 드리면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업은요, 판매하고 있는 건 분리막인데요. 분리막 같은 경우에는 초장기 투자는 사실 어렵습니다. 10년 이상 가져간다라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건 10년 가져가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의 아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양극재 고체화를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양극재 고체화되면요,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져요. 분리막이 필요 없어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이미 전고체 배터리 고체화하는 것을 삼성 SDI가 현재 기술 개발 들어가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조심을 하시면 좋겠죠. 초장기 투자는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한 1년 정도의 호흡을 가져가면서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까지 들고 간다라고 한다면 매출 성장과 함께 성장 가치주로서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상승할 만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더 훌륭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은 좀 투자하시는데 결국엔 SKI 테크놀로지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텀이 있는 동안 이 지루한 8월달 시장에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특히나 뭐 중장기 종목들을 편입하시고 나서 내가 일정 부분 단기 투자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가 100%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진 최근에 추천드린 다음에 2, 3거래일 만에 30% 급등 나오는 모습들, 한국전자인증 18% 급등 나오는 모습들, 또 추천드려서 당일 8% 정도의 급등,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SNC 같은 경우 눌림목 나오다가 21% 급등,
그리고 돌발 악재로 뜬 펄어비스 중국의 뭐 게임 악재 나와 버렸죠. 그래서 돌발 악재로 손절한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하지만 이구산업 14% 정도의 급등, SK 바이오사이언스 80% 급등, 유튜브 추천 종목이었던 아지넥스테 16% 급등, 어플 추천주였던 SK 에이테크 솔루션 8% 목표가 정확히 찍었죠. 급등. 그리고 어플 추천 종목 3일 어제 찍어드렸던 종목이 바로 오늘 날짜로 바로 30% 정도까지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단기 종목들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게 제가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100%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고요. 제가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종목을 포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해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주식시장의 100%라는 수익은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수익은 노력하면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태까지 추천드렸던 종목들 90% 확률로 여러분들께 수익 실현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시면서 충분히 난 높은 수익률 수익 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투자하셔도 괜찮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는 좀 어렵다, 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종목 추천과 함께 시황, 테마에 대한 내용을 쫙 정리해서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맥점을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90% 확률의 승률, 높은 확률의 승률을 이어가면서 주식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영상 바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아니라 직접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검색하시면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 나오게 되니까 다운로드 받으시고 많은 수익까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수익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상 자만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투자를 이어나가시면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좋은 수익률들 많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최근에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1순위 만든 게 아니에요. 저 스스로의 발전과 저 스스로의 수익을 챙기고 저 스스로 공부도 하기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분께 좋은 종목도 드리고 수익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저라는 사람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나중엔 주객전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항상 저 또한 자만하지 않고 항상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오시면서 많은 수익들 많은 정보들 제대로 된 주식 투자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좋은 정보와 함께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